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출판사 창비 중학교 국어 3학년 1학기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65쪽에 있는 국어의 모음 체계를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65쪽 다 폈죠? 65쪽에 있는 이 국어의 모음 체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필기도구, 펜과 형광펜 2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준비됐으면 같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모음 체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의 모음 체계. 오늘은 국어의 모음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모음과 어떤 모음, 그리고 모음의 개수, 모음이 정해지는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모음에는요, 이, 에, 위, 웨, 으, 아, 우, 오와 같은 몇 개의 단모음? 그렇죠. 10개의 단모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다가 단모음의 종류라고 써야겠네요. 단모음의 종류. 왜 이렇게 끊기는 것 같죠? 글 좀. 단모음의 종류. 그 다음에 야의, 여의, 와의, 요, 워의, 유의와 같은 몇 개? 그렇습니다. 11개의 무슨 모음? 그렇죠. 이중모음이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이중모음의 종류 이렇게 써둬야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단모음은 10개이고 이중모음은 11개이다 라는 걸 알아야 하며 단모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중모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치면서 갑시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고 어디가 키포인트겠어요? 네,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뭐가? 그렇지,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단모음의 개념 이렇게 써둘까요? 단모음의 개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음. 그러나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쩌는 모음? 네, 변하는 모음. 그래서 이중모음은 변하는 모음이다 라고 체크를 해두고 밑에다가 이중모음의 개념 이렇게 써둘까요? 자, 여기서는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단모음, 이, 에, 위, 웨, 으, 아, 우, 오 같은 단모음은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중모음인 야의, 여의, 와의, 요워의, 유의 11개의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일문단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내려와서 단모음은요, 또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어떤 모음과 어떤 모음으로 나눠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주황색으로 할게요.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 그리고 후설로 나눠지게 된다. 자, 여기도 우리가 네모 박스, 그 다음 여기도 네모 박스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자,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란 어떤 것이냐?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도 이 그림을 그렸더니 우리 친구들이 너무 적응됐나? 선생님이 저게 뭐예요? 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그림에 이제 익숙하죠? 자,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란 이 혀 있죠? 이 혀가 발음을 할 때 이 앞쪽에 있느냐 아니면 더욱더 뒤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음과 어떤 모음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 전에 혀 설자를 써서 앞에 혀가 위치했다 전설,
그 다음에 뒤후에 혀설자를 써서 혀가 뒤쪽에 위치했다, 후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단모음의 분류 기준 첫 번째 혀의 앞뒤 위치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앞뒤 위치.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눠지게 된다. 자, 단모음 가운데 이, 에, 위, 외는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무슨 모음? 그렇죠. 전설 모음이고 으, 아, 우, 오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무슨 모음? 그렇습니다. 후설 모음이 되겠죠. 그럼 이, 에, 위, 에는요. 전설 모음의 종류가 되는 거고 전설 모음의 종류 이렇게 써둘게요. 그리고 으, 아, 우, 오는 후설 모음의 종류가 됩니다. 후설 모음의 종류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모음의 분류 기준 첫 번째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전설, 뒤에 있느냐 후설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래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종류도 당연히 구분을 해야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 높이에 따라 입이 적게 벌어져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인 고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쯤인 모음인 중모음, 입이 많이 벌어져 혀의 높이가 낮은 모음인 저모음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형광펜 들고 혀의 최고점 높이 밑줄 그리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도 밑줄한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고모음에 네모 박스, 중모음에 네모 박스, 저모음에 네모 박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혀의 최고점의 높이 거기다가 단모음의 분류 기준 몇 번째? 그렇지, 두 번째 해서 혀의 높낮이 이렇게 써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고, 중, 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얘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까 선생님이 혀라 그랬죠. 그래서 혀를 이렇게 높이를 우리가 정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한번 해볼까요? 이는요 고모음에 해당해요. 고모음. 여기 한 이가 해당한다 칠게요. 그러니까 했었을 때 혀가 말라 올라가는 느낌으로 얘도 좀 위쪽에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어는요 이제 중간에 혀가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의 아는 바로 저모음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이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치과에 가면 우리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라는 모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했었을 때 혀가 가장 아래에 있어야 우리의 이 구강 구조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라고 하면 혀가 가장 아래에 있다, 저모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라고 했었을 때 혀는 저모음이지만 입의 크기는 어때요? 입의 크기는 제일 크죠. 무슨 말이냐? 모음은 저모음이지만 입의 크기는 어쩔까요? 그렇지. 입의 크기는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혀는 가장 아래에 있지만 입의 크기는 가장 크다. 그럼 반대로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모음인 고모음은 입이 가장 그렇죠. 적게 벌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단모음의 분류 기준 두 번째는 혀의 높낮이였습니다. 자, 넘겨서 단모음 가운데 이, 위, 우는요 고모음이고 에, 웨, 어는 중모음, 그 다음에 아는 저모음이다. 그래서 얘는 고모음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중모음의 종류, 그다음에 얘는 저모음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자, 단모음은 다시
그 다음 세 번째 분류 기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두 갈래로 묶이게 됩니다. 자, 미리 먼저 써둘까요? 단모음의 분류 기준 몇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입술 모양. 그래서 입술을요,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모음 뭐? 그렇지, 원순 모음이 있고요.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건 평순 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입술이 어때? 닭똥집 마냥 동그랗게 말아져 있죠. 그래서 오는요, 입술이 오므러져 있다라고 해서 원순 모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랑 오가 들어간 모음은 원순 모음이에요. 그 외는 입술이 평평하죠. 이런 것들은 다 평순 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순 모음의 네모박스, 평순 모음에도 네모박스를 해야겠습니다. 자, 단모음 가운데 이, 웨, 우, 오는 원순이고요. 이, 에, 으, 아는 평순입니다. 여기도 선생님 써줄게요. 원순 모음, 그리고 평순 모음. 원순 모음은 선생님이 뭐랑 뭐가 들어간다고? 그렇지, 오나 우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여기도 우가 있고 오가 있고 우랑 오, 이렇게 단모음에 우랑 오가 들어간 모음은 원순 모음입니다. 자,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표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워진다 그랬어?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있겠죠? 키위, 키위 계속 이러고 있을 텐데, 자, 어떻게 외우냐면 키위를 어쩐다고? 내가 주게 되었소. 누가 줄 거라고? 내가 줄게 라고 외워두면 된다 했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지워볼게. 이렇게 다 지우고 선생님이 나중에 여기를 다 백지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백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표를 딱 던져주고, 자, 단모음 체계표 한번 그려봐봐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자음을 생략하고 모음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누가 준다고? 내가.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외운다고 해서 친구들이 여기에 자음까지 이렇게 다 써버려. 다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 채웠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나 키위 주려고 편지 썼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단모음 체계표는 모음만 들어가야겠죠.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되 나중에는 자음을 생략하고 중성에 있는 모음을 넣는 걸로. 알겠죠? 자, 그래서 고모음에는 이, 위, 으, 우, 중모음에는 에, 웨, 오, 저모음에는 에, 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단모음 체계표를 외우고 있으면 모음 찾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 맞춰봐요. 자, 전설 모음이면서 원순 모음이고 중모음인 것은 뭐예요? 그렇지, 왜가 되겠죠. 한 번 더 할게요. 중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인데 평순 모음인 것은? 그렇지, 어가 되겠죠. 중모음이면서 후설이고 평순인 건 중모음,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전설이면서 평순이고 저모음인 것은?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단모음 체계표를 외워둬야겠죠. 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자, 이제 뭐가 나와요? 네, 이중모음이 나왔어요. 자,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반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했어요? 이와 죄일 할게요. 다음 우와 우인,
W가 있는 거죠. 오늘따라 애플 펜슬이 굉장히 끊기는 것 같아요. 그죠? E라는 J와 O의 W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반모음 J라는 것은요, 바로 E와 비슷한 자리에서 발음이 되는 거고, 반모음 W는 이제 O와 비슷한 자리에서 발음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J는 E와 비슷한 자리, W는 O와 비슷한 자리예요. 그래서 반모음 W는요, 고작 몇 개밖에 없냐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개를 외워두면 되겠죠. 자, 4개부터 볼게요. 반모음 W로 시작하는 건 와, 워, 왜. 이것만 반모음 W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11개 중에서 4개를 빼니까 7개는 이 반모음 J로 시작한다라는 거.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반모음 J니까 E와 비슷한 자리에서 발음한 다음에 이중모음은 선생님이 입술이랑 혀의 위치가 변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이중모음은 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반모음 E로 발음한 뒤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라는 거고, 와, 워, 왜는 반모음 W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 우와 비슷한 자리에서 발음하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여기 위에 6개가 있었는데 여기 밑에 의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얘도 반모음 E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단모음과 반모음을 나중에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모음 체계표도 알려줬지만 이제 모음을 단모음, 이중모음 다 합쳐서 21개의 모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도 했어요.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맨 처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모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이 색으로 하는 거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아부터 먼저 그려주세요. 아. 그 다음에 아를 거꾸로 180도 돌리면 그렇지. 어가 되죠. 자, 그 다음 어에다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린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그렇지. 오가 되고 그 다음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면 그렇지. 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와 오, 우에다가 플러스 이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에다가 이를 붙이면 그렇지. 어에다가는 왜, 위가 되고 그 다음 이를 그냥 써줍니다. 지금 외우는 방법이야 그냥. 그러면 단모음 몇 개가 나와요? 그렇지. 10개가 써집니다. 아, 오, 우까지 쓴 다음에 밑에다가 모음 이자를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 파란색으로 이중모음을 할 건데 이중모음은 총 몇 개? 11개예요. 자, 아부터 시작할게요. 이 아에다가 획을 추가해준다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돼요? 그렇지. 야가 돼요. 야. 자, 밑에 봐봐. 에에다가 추가하면 그렇지. 얘. 어머, 얘 좀 봐. 라고 했을 때 그 얘죠. 그 다음에 어에다가 추가하면 그렇지. 여. 자, 에에다가 추가하면 그렇지. 얘. 지혜롭다 할 때 그 얘가 되죠. 자, 오에다가 추가하면 그렇지. 요. 자, 옆으로 갈게. 우에다가 추가를 하면 그렇지. 유. 자, 왜에다가 추가를 하면 그렇지. 먼저 이쪽으로 추가를 해야겠죠. 그럼 와가 되고 와에다가 획을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왜가 되죠. 왜.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추가를 하면 이런 글자는 얘들아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렇지. 워가 되고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네. 그러면 그렇지. 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와 이를 합쳐서 의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중모음 11개도 바로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반모음 W로 시작하는 건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와, 워, 왜는 반모음 오와 우, W가 결합돼서 소리나는 이중모음이고 야, 여, 요, 유, 예, 예, 이 얘는요 이제 반모음 이로 발음되는 이중모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모음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모음과
나음, 이 모음 체계표까지 알아두고 이중 모음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면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요. 안녕!